사진을 한번 맡기고 나면요. 이상하게 촬영할 때보다도 그 이후가 더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.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버거운 경우가 참 많아서죠.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이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? 그런데요. 조금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진 작업에는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드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몇 개 있어요. 그 구조를 만드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선택의 책임이 손님에게 넘어간다는 점이에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부분 손님 셀렉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방식이 나쁘다,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. 실제로 이 방식이 정말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. 다만 문제는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. 요즘 스냅을 한번 찍으면요, 사진이 기본 1000장은 넘어갑니다. 돌 스냅이라든지 본식 스냅 이런 것들은 3000장도 그냥 넘어가고요. 저 같은 경우는 4000장 넘어갈 때도 정말 많아요. 자, 문제는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손님이 직접 그 최종 결과물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. 사진을 고른다는 게 막상 해보시면요,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비슷한 컷을 계속 비교하게 되고, 이게 더 나은가? 혹시 잘못 고른 건 아닐까? 이러한 고민들을요,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.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만족감은 오히려 떨어집니다. 결과가 조금만 아쉬워도 내가 잘못 골랐나?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. 돈을 주고 맡긴 작업인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한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 내가 떠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. 두 번째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든다는 점이에요. 사진 셀렉은 오늘 저녁에 잠깐 해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은 그냥 가 있고요. 길게는 몇 주, 아니죠. 몇 달도 그냥 갑니다. 심지어 1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. 자, 그동안 작업은 멈춰 있을 것이고요. 마음 한켠에는 작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계속 숙제처럼 남아 있겠죠. 자, 이게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잘 골라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내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사진에 투자를 했는데, 심지어 그 사진에 투자한 게 사진뿐만이 아니에요. 그 사진을 찍기까지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, 한복을 빌렸다든지, 드레스를 빌렸다든지, 메이크업을 했다든지,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사실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 작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골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,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기한까지 넉넉해요. 그럼 사람은 그 일을 계속 우선순위 뒤로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조용히 쌓여가는 거죠. 세 번째는요, 감정이 식은 상태에서 사진을 고르게 된다는 겁니다. 사진은요, 예쁠 때보다 느꼈을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. 그날의 분위기, 공기, 표정, 감정 같은 것들은요,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희석되게 되어 있어요. 그 상태에서 고른 사진들은요, 당장은 내가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진을 고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이야기까지 살리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비슷한 표정, 비슷한 구도, 비슷한 감정의 사진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앨범을 잘 안 보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면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. 사진 작업을 하는 구조 안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 구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 이 부담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을까? 그래서 저는 작가 셀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이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. 작가가 고르면 제가 원하는 사진이 빠지지 않을까요? 근데 이런 걱정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. 사진은 내 이야기고 내 얼굴이고 내 인생의 한 장면이니까요.
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. 내가 원하는 사진이 정말 한 장으로 결정될까? 보통 우리가 속상해지는 이유는요, 그 사진 한 장만 보기 때문이에요. 그 컷이 빠졌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. 사진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, 이런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. 손님이 고른 사진을, 손님들께서 고른 사진만 보면 각각은 정말 예쁘게 잘 고르셨어요. 분명히 잘 나온 컷들입니다. 그런데 이걸 앨범으로 묶어보면요, 맥락이 없어요. 비슷한 사진만 반복되고 이야기가 끊깁니다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진을 고를 때 가장 예쁜 순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건요.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건 어떤 반짝이는 한 순간이 아니라 그 장면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. 우리가 인생에서 기억하는 순간들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럴 거예요. 어떤 잘된 결과 하나보다 그 전에 있었던 긴장, 그리고 뭐 실수, 웃음,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낸 과정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. 저는 사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작가 셀렉은 예쁜 사진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. 각 컷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,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는지, 그 판단과 책임을 작가가 가져가는 구조예요.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은 작가 입장에서는, 특히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고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.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고요. 책임도 커지고요.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작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요, 사진은 찍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. 그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, 그리고 왜 그 컷을 찍었는지, 어떤 장면을 살리려고 했는지, 생각이 있는 작가라면 셔터를 누른 모든 컷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저는 그 이유까지 포함해서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진을 맡겼다면 그 이후의 선택과 고민,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작가가 지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해야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손님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. 물론 이 방식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사진을 맡긴 순간부터 조금 더 편안하길 원하는 분들께는 이 방식이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다음 영상에서는 작가 셀렉을 선택하셨을 때 손님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. 이 영상은 작가 셀렉을 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은 게 아니에요. 자,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좀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